네, 10월 29일 화요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과 미국 간 취업 연수 여행 프로그램 그리고 워킹 할리데이 프로그램 5년 연장 관련 사항입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오늘 오후 4시 반 외교부 건물 18층 리셉션홀에서 취업 연수 여행, 영어로는 WEST, 웨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및 워킹 할리데이 프로그램을 5년간 연장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 연장 양해각서가 서명되면 2013년 11월 1일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이 양해각서에는 우리 측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성킴 주한 미국 대사가 서명하게 됩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취업 연수 여행 프로그램 및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연장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연간 최대 2,000명의 양국 대학생들이 상대국에서 최장 18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연수, 인턴 및 취업 활동을 하고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웨스트 프로그램 및 워킹 할리데이 프로그램 연장으로 양국 청년들의 교류를 더욱 확대시키고 양국 우호 친선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양국 국민의 교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우리 청년들이 해외 진출 기회 확대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과 중남미 간 고위급 포럼 개최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주관으로 2013년 한국 중남미 고위급 포럼을 12월 5일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장소는 롯데호텔이고 행사 전체가 공개됩니다. 한 중남미 고위급 포럼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10명 내외의 중남미 지역 장관급 인사들을 초청하여 한국과 중남미 간 통상 그리고 투자 증진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포럼입니다. 이번 포럼은 상생협력 그리고 공동번영을 주제로 한국과 중남미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인프라, 전자정부 그리고 정보화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 양자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본 포럼에 참석하는 코스타리카 부통령 그리고 장차관급 인사와 인터뷰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대변인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럼에는 리베르만 코스타리카 부통령 그리고 깔비 몬테스 볼리비아 보건체육부 장관, 로다르테 멕시코 통신교통부 조정관 등 7명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과 독일 간의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한국과 독일 간 고위급 정책협의회가 10월 31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양국 수석대표는 우리 측은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이고 독일 측은 에밀리 하버 외교부 사무차관입니다. 올해 양국 수교 130주년 및 광부 파독 5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이번 협의회에서는 양국 관계 전반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것은 APEC, 계약 분쟁 해결 절차 관련 국제회의입니다. 제3차 APEC 계약 분쟁 해결 절차 국제회의가 10월 30부터 31일까지 외교부, 법무부, 그리고 법원행정처 공동주최로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회의 전체가 공개됩니다. 이 회의는 APEC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의 계약 분쟁 법제 개선 사업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APEC에 5개의 기업 환경 분야 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업 절차는 주도하는 나라가 개혁을 주도하는 나라가 미국, 뉴질랜드이고 계약 분쟁은 한국이고 신용대출은 일본, 국제거래는 싱가포르와 홍콩, 그리고 허가 취득은 싱가포르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기업 환경 영역, 즉 기업 환경 영역 중 계약 분쟁 해결 분야의 개혁 주도국입니다. 영내 개발도상국이 분쟁 해결 절차 진단 및 평가를 통해 법제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베트남,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계약 분쟁 해결 절차 법제 개선 사업 결과를 중점 논의하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에이펙 회원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2012년에 개최된 제2회 국제회의에 옵서버로 참여 후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여 금년도에 협력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조태열 제2차관이 환영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제2회 전국 포르투갈어 말하기 대회 개최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전국 포르투갈어 말하기 대회가 10월 30 수요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외교부는 금년 브라질 한인 이민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브라질 소사이어티 그리고 한국 포르투갈 브라질 학회,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이 대회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12명의 학생이 한국과 브라질 관계 등을 주제로 포르투갈어 말하기 대회를 갖게 됩니다. 시상식은 11월 6일 수요일 개최됩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는 외교부 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가 한국과 브라질 양국 간 민간교류의 활성화 그리고 우리 기업의 브라질 진출 확대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포르투갈어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질문하실 때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소속사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데일리안 김수정 기자인데요.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그 도청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 대통령도 그 도청 리스트에 포함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아직까지 정부 입장에서는 확인된 답변이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또 일부 보도에서는 미국 정부로부터 이해한다, 한국 상황을 이해한다라는 답변이 왔다고 하는데 그 정확한 그 워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미국 측에서 온 답변이. 네, 미국 측에 우리가 외교 경로를 통해서 정식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네. 대통령 시간입니다. 그러면 일부 보도가 나온 이해한다라는 미국 측 반응은 나온 바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그 최종 답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답변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네. 네, 이전에 저희 미국 대사관, 주미 한국 대사관 네. 도청 문제 당시에도 미국 측 답변을 기다리는 식으로 해서 상당 기간이 소요돼서 좀 약간 흐지부지되다시피 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도 어떤 답변을 언제까지 기다리고 어떤 조치가 있는지 좀 이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밝혀주시죠. 네, 우리 주미 대사관에 대한 도청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도청이 있었다면 상당히 엄중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35개국 정상에 대한 도청이 있었다는 또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은 그 35개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되느냐 하는 이제 질문입니다.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또한 굉장히 엄중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이 사안의 성격에 맞게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겠다 하는 그런 기한을 설정하기보다는 이 문제에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MBN 김지훈입니다. 오늘 석간신문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비무력 행사라도 정부 동의를 우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좀 사실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본 내에서 집단적 자위권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일본 내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는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일본과 관련 국가의 여러 경우에 여러 계기에 다양한 경로로 표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상황의 진전을 보아가면서 이에 필요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조차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 내용에 대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 집단적 자유권 관련해서요. 우리 정부의 대응이 좀 위헌적이거나 사실상 집단적 자유권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 보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용인이라는 것이 이제 언론에 나온 표현입니다만 최근에 방미하여 미국 측과 협의를 가진 고위인사의 언급을 근거로 그렇게 보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용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부가 아무런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거나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갈 것입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연합뉴스의 국병철인데요. 그 질문께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도청권과 관련해서 주미대사관 건이 먼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그때 당시에도 이제 우리 정부가 엄중하게 대응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미 양측 간의 협의 결과에 대해서 그 당시 의혹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판단하는지 그리고 정부가 미치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고 있는지 그거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집단적 자유권 관련해 갖고 이제 언론 보도상으로 정부의 입장이 사실상 그 행사 불가 입장에서 사실상 용인으로 바뀌었다고 그런 해석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집단적 자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행사 불가라는 입장을 가진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주미 대사관 도청 의혹 보도에 관해서는 여러 계기에 우리 출입 기자분들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사실 확인과 입장 표명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에 미국 측으로부터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 문제 제기와 관련한 동맹국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미국 정부의 정보 활동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리 입장이 충분히 우리 엄중한 입장이 전달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은 이로써 다 끝났다고 보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 우리의 입장이 엄중히 전달되었다는 점을 우선 이 단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 그 집단적 자유권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수차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가늠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아사히 먼저 손을 드셨는데, 네. 아사히 신문의 나카노라고 합니다.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관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 일본 정부한테 몇 차례 전달을 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정부가 밝힌 입장은 이미 공개적으로도 다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우려, 이러한 것을 일본 측에 전달한 것입니다.
네. 네, SBS의 김웅수 기자입니다. 네. 그 우다웨이 한반도 특별대표가 이제 미국을 방문하면서 육자 회담 재개 가능성이 많이 점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정부 기존의 입장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뭐 성과 없는 이제 대화는 안 하겠다. 이런 게 기존의 입장이었는데요. 지금 뭐 가능성이 좀 많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뭐 정부 입장이라든지 좀 변화된 게 있습니까? 어떤 입장을 지금 어떤 조건이 돼야지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정부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리 정부는 이 대화에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화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대화여야 한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간 한미를 중심으로 중국 등 핵심 관련국들 간에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미국을 방문하고 있고 또 조태용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회에 또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MBN 김지훈입니다. 집단적 자위권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겠는데요. 다음 달 중에나 한일 안보정책 협의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양국 간의 어떤 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전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97년에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당시에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주권과 관련된 일본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불화한다라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전달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게 구두로서 전달된 건지 아니면 어떤 외교 문서로 전달된 건지 또 일본 측에서 어떤 답변이 온 건지를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일 안보정책 협의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측에서 한 3년 동안 개최되지 않고 있는 이 협의회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4달에 하기로 또 연내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회가 열리게 되면 양측 관심사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97년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제 머릿속에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네. 네, 아까 질문 관련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미대사관 도청권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들었던 거는 미치게에서 정보 활동에 대해서 일반적 설명이 있다, 이런 설명을 정부에 해왔었는데요. 오늘 좀 전에 언급하신 것은 정보 활동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워딩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이 재검토라는 말의 의미가 미치기 도청 의혹에 대해서 시인한 걸로 정부는 판단하시는 건지, 그래서 앞으로 그런 활동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건지, 그거가 하나 궁금하고요. 다른 하나 질문은 비핵화 대화 관련해갖고 오늘 석간신문에 이제 HU 시설을 전면 공개해야지 육자 제기한다라고 하면서 비핵화 사전 조치로 HU 시설 전면 공개를 거론했는데 이게 정부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미국 측이 언급한 내용의 의미, 해석은 미국 측이 답변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측이 표명한 입장을 그대로 기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겁니다. 두 번째 고농축 우라늄 건 보도를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대화가 재개되면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대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에 대해서 관련국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아사히신문의 나카노라고 합니다.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관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변인님께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일본 정부한테
전달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염두해두고 그러한 우려를 갖고 계시는지 좀 그 상황에 어떤 상황을 좀 염두해두고 계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내 언론 보도를 열심히 보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지는 뭐 제가 이제 설명을 안 드려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우리 국민들의 견해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럼 바쁘실 테니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